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제공. 중국 12월 17일 중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기 각산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자 한국 시장도 어제 미국 시장이 연타로 빠져서 걱정했는데 반등을 했는데요. 중국은 반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반도체주가 거의 다 상승하면서 반등폭을 이끌었는데요. 반등세를 이끌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1.19% 상승, 심천 2.4% 상승, 창업한 지수 3.31% 상승, 과창 50지수 2.47% 상승, 항생지수 한국시간 오후 4시 10분 기준 0.85% 상승, 항생테크지수 1.04% 상승. 3% 정도면 거의 급등 또는 폭등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지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15일, 16일 이틀 연속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은 어떤 새로운 호재보다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의 의미를 큽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내용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타엑스, 모시股份, 메타엑스가 오늘 드디어 상장 첫날입니다. 모어스레스 다음으로 또 해서 이게 운이 되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그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공신부에서 드디어 L3급 그 이종 첫 허가가 있다. 거기에 관해서 화웨이 유창동 사장이 관련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샤오펑 이런 등등도 계속 그 L3 자동차에 합류하고 있더군요. 어떤 소식은 그 공신부 허가 전에 잠깐 코멘트한 거고 어떤 거는 바로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나온 거고요. 그 세 번째는 그 외에 오늘 장 전부터 오후장까지 현지의 경제지에서 좀 많이 스파성으로 나온 산업, 거시경제 관련 동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통신 장비 5%대, 비철금속, 전자부품 3%대, 반도체는 2% 상승했고 그 외에 보험, 귀금속, 정밀화학, 석유화학, 항공, 화학원료, PC 하드웨어 등이 1% 상승했습니다. 네. 하락 업종은 방산, 항공, 우주 1% 하락. 그 외에 부동산, 통신, 화학, 섬유, 교육, 도로. 어제 상승한 그 백화점, 슈퍼마켓, 도소매는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홍콩 증시 중 홍콩 거래소 테크 100 지수는 0.78% 상승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화면을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5일에 무어스레스가 상장했고 12월 17일 오늘 드디어 메타엑스가 상장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을 이게 무어스레스 상업자고 그렇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가발. 네. 왜 이러세요? 이분은 가발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이미지를 위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메타엑스는 이분은 아주 자연스럽죠.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닌 것 같아. 맞아. 메타엑스가 오늘 상장했는데요. 다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주가를 보겠습니다. 요게 무어스레스인데 3일 연속 하락했다가 오늘은 0.5%대 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네. 오늘 주가 그래프는 다 오전장 마감 또는 오후장 초반에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메타엑스 오늘 오전장까지인데요. 발행가가 104.66yuan입니다. 104.66yuan, 104yuan. 오전장까지는 687% 상승했고 오후장 마감은 69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배. 네, 발행가 대비 692% 그리고 요 메타엑스 오늘 첫날 시총은 3,221억 yuan인데 64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2월 5일에 상장한 무어스레스는 오늘 마감 기준 3,358억 yuan 한 67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그 예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무어스레스 창업자는 엔비디아 출신이고 메타엑스는 AMD 출신이 많다. 창업자를 포함해서 이 두 기업은 다 2020년에 창업했고 근데 재무제표상 다른 점은 무어스레스는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고 그건 당연하고 아직 적자지만 아직 몇 년 안 돼서 적자지만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메타엑스는 매출도 늘고 있지만 적자 폭은 아직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니 이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중국에 오는 거야. 아니 미국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돈 얼마나 벌겠어. 월급 많이 벌어봐야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화웨이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파견 온 그 후배랑 5시간 수다를 떨었는데요. 물론 일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생활. 근데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우리 직장인들 저는 이미 직장인 아닌 직장인들은 사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그렇지. 그게 가장 큰 거잖아. 그래서 후배가 89년생인데 후배 왈 화웨이는 어떻게 보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 월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0부터 100까지 치면 이 사람의 실제 수준, 실력은 한 80점까지 된다. 근데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열심히 이거를 해야 돼. 100점까지 하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해서 한 결과물이 90점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90점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110점에서 120점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 네, 그래서 자기 실력에 비해서 열심히 한 그 부분에 대한 그거를 실제 결과물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준다. 그렇죠. 그게 좀 보상을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중국도 보기가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데는 되게 많이 해주는데 나머지는 짜죠. 이게 업종에 따라서 너무 양극화가 심하죠. 아무래도 전통 산업 과 첨단 산업, 하이테크 산업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뭐지 무슨 시대인가 그 저기 택배 그 어디 기술자로 일하다가 그 그만두게 됐어. 회사를 잘렸는지 그만둬서 가게 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해서 저거를 하는 거야. 택배를 하다가 이제 그 거기 있는 선수한테 배워가지고 처음에 계속 꼴등하다가 이제 지름길로 가서 그 1등 하려고 막 하는 그 영화 있거든요. 어느 나라 영화예요? 중국 영화. 저는 왜 그 영화를 무슨 시대 있어? 무슨 시대? 그거 너무 재밌게 최근 봤거든. 영화인가요? 예, 몇 년 된 거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와 거기는 너무 힘들더라고 삶이. 그러니까 되게 중국 팍팍해. 시장은 그냥 큰 영광로라고 생각해요. 그치. 워낙 물론 인구가 거기에 많으니까. 따라서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고 오늘 반도체 업종이 2% 상승했고 화면을 보시면 빠른 속도로 캠브리커는 오늘 3% 상승했고요. 아까보다 이어서 더 오른 거네요. 그렇죠? 네, 오후장 들어서서 좀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광은 오늘 4% 상승했고 이어서 SMIC 홍콩 종목은 1% 상승, 이어서 SMIC 상해 과창판 종목은 2% 상승. 그리고 장항기차. 네. 그리고 화학 반도체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오늘은 2%대 4% 각각 상승했고, 그리고 북방 화창 반도체 장비는 오늘 0.4% 소폭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공신부 L3급 이종 허강, 근데 어제는 그런 호재 때문에 어제 장안 자동차가 4%대 급등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2%대 하락했습니다. 하락. 그리고 그 이종 중에 두 번째인 베이치랑구 그 블루파크 북경 자동차 산하의 블루파크 그 종목이 어제는 10%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한 0.85%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 인텔리전트 캐빈 뭐 그런 드라이빙 시스템 그거 만드는 대표 기업 중에 더사이라고 있는데 어제 4%대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은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공신부에서 이 이종을 첫 허가한 게 12월 15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겁니다. 근데 그 며칠 전에 12월 9일에 마침 화웨이가 5개 자동차 제조업체랑 협력해서 5개 브랜드를 지금 이미 판매하고 있잖아요. 홍멍이 그 5개 자율주행이나 그 생태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9일에 요 홍멍智行 그 HIM 그 하모니가 홍멍이잖아요. 하모니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요 그 맨 중간에 유청동 화웨이 사장이고 옆에 그 홍멍이 5개 제조업체랑 같이 했잖아요. 사이리스가 있고 지뢰 북경 자동차, 江淮 자동차, 강회 자동차 그리고 상해 자동차 그리고 5개라는데 그 5개 회사의 회장이 다 요 자리에. 그래서 5개 회사의 회장이랑 이성사장. 12월 9일에 요 회담에서 이정동 사장이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자율주행이랑 관련된 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홍멍은 홍멍 이 전기차는 내년부터 L3 및 L3 플러스 시대로 진입할 거다. L3 및 L3 플러스 시대. 그래서 스마트 자율주행 이 측면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신제품도 나올 거고 그리고 2027년에는
희망 사항이 L4 시대로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화웨이 쪽에서 이거랑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년부터 좀 새로운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샤오펑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잖아요. 그렇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아직은 하락세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샤오펑 홍콩 종목이 0.35% 약보합인데 샤오펑은 그 최근에 광저우시 있잖아요. 맨 네. 남쪽에 광저우시로부터 광저우시 정부로부터 L3급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테스트 라이선스. 네. 그래서 이제부터 광저우시 지정된 그 도로 구간에서 L3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L3부터는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거죠? 거의 근데 L3 진정한 자율주행은 L4. 네, 그렇죠. 그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샤오펑이 뭐 이제 광저우시 지정 구간에서 L3급 자율주행. 근데 그 주가에 대한 그 모멘텀이 사실 너무 약해요. 이 자료 하나만으로는. 네. 그리고 어제는 그 항천전자가 10%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한 2%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지. 너무 많이 올랐지. 11월 말부터 계속 네. 상한가도 많이 기록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간단히 좀 오늘 나온 동향들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전에 중앙경제공작회의도 마무리됐고 네. 이제 남은 사실 이제는 정치적 이벤트는 내년 3월 전인데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는 조금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화 정책 이 중국의 중국 증권보에서 내년 통화 정책은 어떻게 갈 거냐 조금 평론 같은 건데요. 2025년 올해는 중국의 통화 정책은 지지성 지원적인 성격이 크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한자로는 지지성인데 지원 성격이 강한 이런 안정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기조가 유지될 거다. 그리고 뭐 기준금리는 중국이 좀 신중한 편인데 그 외에 지준율도 있고 MLF도 있고 여러 가지 좀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 단기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건 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웃기는 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두 나라 빼고. 지금 다 원투펀치 빼고는 다 네. 그 금리를 올리는 거야. 유럽도 지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뭐 일본은 올리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 저절로 올랐고 막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만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재미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평론식으로 구체적인 전개는 없고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해와 같은 이런 좀 안정적이면서도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하면서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유연한 통화 정책을 취할 거다. 그 목적은 가급적 그 금융 리스크가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중국 시황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8일 내일 드디어 해남성 자유무역항이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하이난성. 네. 그래서 그 전에 잠깐 급등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테마주가. 섬이라도 뭐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드디어 해남성 해남 자유무역항 공식 출범. 거기는 그러면 저기 그 약간 남쪽이라서 휴양지 비슷한 거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랑 가보셨어? 2번 한 번은 옛날에 최근에는 안 가봤지? 최근에는 안 가봤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느낌 근데 면적은 제주도 몇 배가 크잖아. 19배인가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큰데.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부동산 해남도의 부동산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 전에 그 어떤 휴양지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광으로 많이 갔다가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집 사고 뭐 투자하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 거기 현지 분들 본의 아니게 많이 집값이 올랐죠. 근데 그렇구나.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떨어졌어. 네. 어떠세요? 한동안 거기가 어때? 비교해 보면 휴양지로 괜찮아요? 뭐가 좋아? 저는 중국 북방 지역 출신이잖아요. 북방 사람들은 겨울에 해남도나 따뜻한 데로 많이 휴양을 가고 겨울에는 또 남방 친구들은 남방 쪽은 눈이 안 오는 데가 많으니까 겨울에는 또 눈 빙설 축제 오고. 그런 거를 또 체험하기 위해서 하얼빈 지금 빙등 축제 그런 데로 많이 오고요. 근데 해남도 저희 대학교 후배 중 하나가 원래는 상해에서 금융 쪽 직장인으로 하다가 지금 이미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만날 때 지금 그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인데
둘이서 같이 상해에서 대기업 직장 생활 하다가 둘이서 상해가지고 지금 해남도에 가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90년은 제 후배인데 해남도가 그냥 단순히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자유무역항도 그렇고 창업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지고 점점 복합적인 그런 경제 특별 구역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홍콩은 사실상 별로 볼 게 없더만. 그냥 금융. 그치 금융과 어떤 무역의 중심이었지. 저는 홍콩 그냥 한 번 다녀오고 그냥 더 이상 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이나는 하이나는 이제는 비즈니스나 자유무역 그런 것도 많아지고 관광 자체가 면적도 크고 사실 제주도도 면적은 작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다양하게 있고 하이난도 나중에 한번 가면 엄청 좋을 거예요. 작년에 국경절 전에도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같이 해난도에 가서 그냥 막 열심히 관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롭게 그냥 바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니 그럼 물가도 좀 싸고 그래야 뭐 예를 들어 호캉스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 만약 그냥 너무 럭셔리나 그런 거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관광하는 거는 무난해요. 가격대는. 가격대는 무난하다. 그리고 이게 아니 그런 것도 좀 알려줘.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저기 그 공무하지 말고 여기는 진짜 가볼 만하다. 지난번에 오악인가 있다 그랬잖아. 오악. 네, 중국의 오악. 오악. 그지? 네. 거기 좋잖아요. 그 뭐 화산, 황산 뭐 이런 거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유, 맨날 공부만 하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오늘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끝으로 한 두세 개만 스팟성으로 말. 그 미국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 중국 부동산업에 대한 코멘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분 의견으로는 2020년까지 중국 부동산 둔화세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것 같대요. 30년. 2026년. 26년? 네. 아, 20년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요? 2026년쯤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것 같다. 내년. 네. 그리고 그 후에 대도시 1선 도시부터 조금씩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그 후에 2, 3선 도시까지도. 근데 이건 좀 긍정적인 전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크레딧 스위스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은 이제부터 중국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화 전략 2.0 단계로 진입할 거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3천만 대를 수출한다는 얘기네. 판단 어떤 식으로인지 판단 얘기네. 3천만 대. 지금 지난 4년에서 5년 동안 중국 전기차의 해외 수출이 계속 급증했잖아요. 네. 여기는 1.0 단계고 이제부터 한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은 글로벌화 전략 2.0 단계.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산업 업종별로 그거 하나죠. 메타X 상장한데 어제는 조금 관망이나 걱정하는 심리도 있었지만 오늘 상장 첫날에 692% 상승. 그리고 이것도 과장판이니까 규정에 따르면 첫날부터 5 거래일까지는 상한폭 제한이 없다. 그나마 가창판이라 그냥 어쨌든 그런 네. 주식들 모아놓은 데랑 상관은 없긴 한데 네. 하여튼 자금을 계속 네. 쓸어가는 거야. 근데 오늘 중국이 뭐 테크주 위주로 상승을 했지만 어제 거래 대금이 1.74조 위안인데 오늘은 1.83조 위안. 그래서 그리고 15일, 16일 이틀 연속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적 반등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거래 대금이 크게 는 것도 아니고. 네.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찐인 선생님한테 중국에 가볼 만한 곳. 우리는 중국 시황 코너입니다. 중국 생활 문화 코너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것도 알아야 돼. 이 투자를 할 때 그런 어떤 문화도 알아야 투자하는 게 왜냐하면 멀티플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그러면 도기님 중국어부터 배우세요. 니하오. 네. 또 할 수. 什么名字? 뭐什么名字? 나 하자. 알잖아. 많이 알잖아. 네. 你叫什么名字? 네. 중국어 성함 발음이 어떻게 돼요? 뭐 이렇습니다. 네, 내일 교정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안녕.